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치겠습니까? 복수를 다짐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조선에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왕비가 아무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궁궐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여인이 올라섰고 왕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새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쫓겨난 왕비는 차가운 바람이 드는 작은 집에서 홀로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묵묵히 버텼던 그 왕비는 결국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모든 것을 가졌던 그 여인은 사약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체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왕비가 떠난 뒤 궁궐은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어제까지 왕비의 처소 앞을 지키던 궁녀들은 오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고 화려하던 정각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왕비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모두가 숨기고 있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왕비가 떠났다면 내일은 또 누가 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니 슬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냉정함을 선택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의 궁궐이었습니다. 나인들은 왕비의 물건을 서둘러 치웠고 정각의 편애까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흔적이 이렇게 빠르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궁 안팎의 시선은 온통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비단 옷감과 값비싼 장신구, 수십 명의 시중 드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 자리에 오른 여인. 그녀의 배경은 화려했습니다. 역관 집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궁에 들어온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총명함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간 자리는 오래가기 어렵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생각도 침묵해야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궁 밖으로 쫓겨난 인현왕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비 시절 입던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을 입어야 했고 수많은 궁녀들의 시중도 더는 없었습니다. 왕비를 위해 차려지던 진수성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작은 사가에서 그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소리와 촛불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지위도 권세도 사람도 없는 긴 침묵 속에서 그녀는 홀로 앉아 시간을 버텼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나라의 국모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름도 없는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호겨왕의 눈밖에 날까봐 쫓겨난 왕비 곁에 얼씬거리는 것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등을 돌립니다. 어제의 권력자가 오늘의 죄인이 되는 건 조선 궁궐에서는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억울함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망보다 인내를 택했습니다. 왕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몰아낸 장희빈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울부짖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조용히 몸을 가다듬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거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그들을 먼저 위로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는 말과 함께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억울함을 소리쳐 알리는 사람도 강하지만 억울함을 삼키고 조용히 버티는 사람은 더 강합니다. 인현왕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품격은 궁궐 안에서보다 오히려 궁궐 밖에서 더 빛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백성들은 쫓겨난 왕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양 장터와 골목 구석구석에서 왕비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늘 검소하셨다더라. 궁녀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다더라. 제사 때마다 직접 음식을 챙기셨다더라. 그런 분이 대체 왜 쫓겨나셨단 말인가.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침묵해야 했지만 궁밖 백성들의 마음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왕비를 내쳤지만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기억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민심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힘이 훗날 인현왕후의 운명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장희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시기와 견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도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된 이후 그녀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권력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의 불만도 쌓여갔습니다. 인현왕후 폐위 당시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신하들 중에는 귀양을 가거나 처형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원한은 조용히 가슴속에 묻혀 있었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권력으로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것이 궁궐의 법칙이었습니다. 숙종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린 것,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허전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했던 왕비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려함은 눈을 즐겁게 했지만 신뢰는 마음을 붙잡습니다. 인현왕후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숙종이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그 조용한 헌신들이 하나씩 기억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게다가 숙종은 차츰 보게 됩니다. 장희빈의 권력욕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왕비가 된 이후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의 그 신중함은 사라지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점점 잊고 있던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묵묵히 버티던 왕비와 궁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던 여인의 운명이 서서히 엇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현왕후는 원망 한마디 없이 버텼고 장희빈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용히 견딘 6년의 시간이 곧 거대한 반전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머지않아 궁궐에 닫혔던 문이 다시 열리고 쫓겨났던 왕비가 가마를 타고 돌아오는 날이 찾아옵니다. 빠르게 올라간 자리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딘 시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 사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현왕후가 단지 참고 버틴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왕비로 있던 시절 궁궐 안에서 조용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들이야말로 왜 백성들이 그토록 그녀를 그리워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어느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궁궐 밖에 유독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인현왕후는 창문 너머로 눈 쌓인 마당을 바라보다가 수라상에 올라온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직접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찬 바닥을 쓸고 있던 나이 어린 궁녀 앞에 조용히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얼었겠구나. 먼저 먹어라. 그 궁녀는 너무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왕비가 직접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나이 든 내관이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궁궐에서 병든 하인은 그냥 구석으로 밀려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현왕후는 직접 약재를 챙겨보내고 매일 아침 사람을 시켜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내관이 훗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나를 사람으로 봐주셨다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궁밖 백성들의 마음속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궁 밖으로 나간 뒤의 삶은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왕비 시절에는 아랫목을 늘 따뜻하게 달구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직접 군부를 떼거나 혹은 그냥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겨울밤 너무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에 홀로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밥 한 끼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에게 올려지던 수라상은 온데간데없고 변변한 반찬 하나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녀를 몰래 돕고 싶어도 혹시 왕의 눈에 띌까봐 선뜻 나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몸도 점점 상해갔습니다. 왕비 시절에도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던 그녀가 이런 생활을 견디다 보니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는 날도 있었고 몸살로 며칠씩 자리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국모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을.
억울하고 서럽고 너무나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긴 6년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몰래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왕후였습니다. 빨리 얻은 자리는 빨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묵묵히 견딘 시간은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세웁니다. 추운 방에서 혼자 기도하던 그 새벽들이,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으신 분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연왕후가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3편 6년 만에 돌아온 왕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